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현재 시간은 10시 34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트폴리오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종목들이 저희가 잘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LS라든지 LS 일렉트릭, 두산, 뭐 하나시스템, 뭐 실리콘투, 또 JYP한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이 이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달리기 시작했던 것들은 오늘 마이너스로 차익물이 나오고요.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은 상승 기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일 것이다 라고 했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전에 다른 평단 조절이나 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다라는 것들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먼저 LS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S 혹은 LS 일렉트릭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종목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거예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달려버리면 LS를 들고 가도록 하는 것들이고, LS가 먼저 달려버리면 LS 일렉을 갖다가 조금 더 오래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또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무역 협상에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원재료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 관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LS는 아무래도 그쪽 전선하고요.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이 또 보일 텐데요. 여기다 이슈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죠. 지주사 이슈가 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월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배당 같은 것도 정책을 좀 더 업사이드로 올려주면 충분히 또 좋은 또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면서 좋은 또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우리 변압기 이야기는 또 수없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초고압 변압기 관련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천억 수준에서 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3분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이후부터 진행되는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일 전기가 여러분 한 6만원, 7만원대에서 막 10만원으로 쭉 치고 올라간 거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런 포인트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LS 일렉트릭이 상승포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금 스타트 라인이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대략 보면 제가 보던 12% 이상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해야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없이 달려버리면 우리 무조건 뭐합니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놀림을 기다리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LS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양쪽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산은 이번에 그냥 주당 단가가 높아도 그냥 공략 들어갈 거니까 좀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안 따라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여러분들 이거 안 따라오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매수를 주저주저 하다 이거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방송은 다 해놓고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잘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산의 자회사 지금 여러분들이 다 거래하는 거, 두산 바켓,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전자, 뭐 여기 다 있는데 그걸 다 총괄해서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두산이고. 두산 같은 경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두산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슈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볼 때 상승할 때 상당히 좋은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 무거운 종목이 6%, 7%씩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이 그만큼 뭐하다?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드리블 잘해 나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한 8% 정도 업사이드 이상으로 업사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한 거죠. 우리 딱 관세 협상 끝나고 나니까 이게 쭉쭉 올라가네?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가 크게 치고 올라오죠? 제가 며칠 전에 뭐 하나 시스템 뭐 필리조선소 관련된 부분에서 돈 들어간 게 그게 뭐 문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결과만 봅니까? 하나 시스템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했다고요? 왜 감소했는지는 찾아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브리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어떤 한 분께서 물어보실 때 아주 단편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경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쫄아가지고 매도 치면 하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장 움직이는 내용 보고요. 오히려 수익 실현을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 지금 8%에서 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 오늘 62,000원 여긴 지켜줘야지 좀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62,000 이상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내일까지 가보고요.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그 상황에 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투자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린 우리 투자를 할 때 시작을 할 때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뭐합니까? 즐겨 나가면서 그거에 대해 뭐 어려운 내용으로 보지 마이너스 10% 나오고 내가 전략이 있다고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수익은 좀 크게 손실은 작게 가져가는 그 전략을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수익이 좀 크게 날 때는 일비라는 종목 하나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버려주자. 왜? 그래야지 돈 몇 경화가 게을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못 지켜.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가끔 어떤 분들께서 질문을 해오시는 것도 제가 체크해 보면 절대 버릴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음대로 다 예를 들면 함부로 선조로 의견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진행을 하면서 그런 판단 자꾸 늘려나가야지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최근에 그냥 주구장창 눌렸잖아요. 물론 눌린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사주 매각도 했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얘만 조정을 받은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화장품 관련된 것도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색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주가가 오른 적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중에 제일 제가 볼 때 매수세 들어오기 쉬운 것이 실리콘2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또 평단 조절을 갖다 어저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1,100원, 비중 40% 이렇게 늘렸고요. 지금 52,500원이잖아. 이게 벌써 하루 차이에 크게 변한 거. 우리가 원래 52,600원이 평단 아니었습니까? 그 평단 하나 조정한 시점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들을 즐겨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연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8월 15일 이전에는요 무조건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로템이 그쯤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왜 8월 15일 이후로는 들고 있지 않을 거냐라고 그러면 이게 그 여의도 펀드 매니저 이런 애들이 휴가 가는 시즌이 도래하거든요. 작년도도 8월 15일부터 20일, 30일 요 사이가 상당히 장이 안 좋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위로 밀어 올렸다가요. 밀어 올렸다가 다시 눌려 들어오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7% 이상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원전 관련된 주 이제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S&T 에너지 수익 내고 나서 얘 들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우리가 드리블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급이 세게 들어올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37,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드리블해서 나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쭉 치고 올라 해제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HLSG, 이거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전소, 원전 이런 거 진행할 때 꼭 더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 전체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왜 하락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입니다. 여러분, 팬미팅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렸고요. 저는 뭐 시그널 들어가길래 시그널 대로만 할 겁니다. 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건 열어두는 거죠. 비중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잘 또 커버링하고 가다 보면 저는 이 종목이 올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7월 7일 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7월 7일 날 테센트하고 그죠? 협업을 통해서 중국 플랫폼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중국에 대한 부분, 다른 나라 것들은 다 그냥 하던 대로서 2분 친다고 하더라도 중국 부분은 플러스 알파, 중국은 뭘 해도 말입니다. 플러스 알파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용 부분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디어유가 주가가 하락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는 1분기, 2분기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 5배 이상이에요. 예상치가.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JIP 엔터,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72,000원, 여기다 걸어두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체결이 됐는데, 그 후로 주가가 잘 움직여줬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 좋은데, 이런 식의 움직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승하는 파형이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까? 이 라인 쪽으로 오면 올수록 쫄 필요는 없다. 저는 오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수급 환경을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쫄만한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고요. 뭐, 그 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기대해 보시고,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18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주가 기준이면.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 PE 한 22, 3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데 YG 엔터 이런 데가 이 정도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제일 높아요. YG나 SM 이런 것들보다. 그런데 얘네가 음반 판매가 조금 덜 된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지금 저평가되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운반 좀 덜 나가면 어때요? 영업이익률 높으면 그만큼 밸류에이션 더 쳐줘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초코파이 못 먹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미국 진출한다는 이슈 하나로 초코파이를 먹은 게 아니라 뉴스로다가 초코파이를 처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눌려 들어왔는데 이제 초코파이 성수기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8월 달이 제일 비수기죠. 그다음 찬바람 도는 9월, 10월 이렇게 가면 성수기가 진행이 되는데 재고 정리도 됐다는 소식이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뉴스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 다 토해냈고요. 그래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에서 11만 1,100원 이거 맞추고 기다리는 것도 어제는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원이라도 우리가 낮은 구간을 예측해서 거기다 걸어두고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제가 매수를 하는 매수가가 결정이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편입했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항상 그 공감이 되는 때도 있고 제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먼저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때도 약간의 오차율은 존재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가늠하셔가지고 그 기준가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20일 라인 쪽으로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자, 수렴하고요. 수렴하고 나면 어떻게 턴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극히 정상이다. 왜 여기 뉴스로 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삭제해 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뉴스를 떴다고 그러면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온 거냐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리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없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보면 극히 정상이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뭐 쪼코파이 성수기에 기본적인 매출은 나온다. 우리가 수익률 높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은 딱 10% 이상만 나오면 그 언저리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뭐 무슨 우리가 20%, 30% 수익 내겠으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리온을 집어넣은 거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갖다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ISC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ISC 뭐 나름 뭐 우리가 여기서 수익 한번 냈고요. 그리고 좀 눌림이 들어왔는데 사실 하루 널뛰기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관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다른 나라란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대만이나 일본이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얘들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3분기 성수기인 ISC한테도 상당히 괜찮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오면 여기 사실은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서는 좀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잘 안 들어와요.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수렴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서 가면 좋은 또 우리가 상승하면 뭐 땡큐고 뭐 여기 수렴하게 되면 비중 확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면서 저는 리너공업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리너공업하고 ISC는 하는 게 조금 같은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속에서 하는데 약간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래도 우리나라 넘버원은 리너공업이라서 항상 리너공업이 먼저 움직이면 그 후로 ISC도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을 또 보인 적도 많고요. 근데 저번에는 리너공업도 제가 포인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RLM, 뭐, 로봇 관련된 테마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 좀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사실 이때도 보면 이 정도까지 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눌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면 관세 협상 때문에 테마를 돌릴 수가 없었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를 갖다 잡아 돌릴 수 있는, 뭐, 글쎄요, 작업면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매기가 좀 돌고 이러는 것들을 봐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다. 해서 로봇 관련된 거, 휴머노이드 중에 피지컬 AI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볼만하다. 여기서 쫄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3,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하락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7, 8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거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한 10 정도 가야지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만약에 반등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게 더 짜증나는 거지. 왜 우리가 평단을 못 낮추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즘 고민 중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하고 나서, 야, 이거는 평단 조절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의견을 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저는 여러분, 방송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하고 브리핑방에서 다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또 얘기 안 한 거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는 저 브리핑방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 그냥 이 정도 평단이면 지금 우리가 48,200원이고 현재 주가가 46,450원이면 꾸준히 기다려 가야죠. 여기 지금 제가 이때도 방송 처음 할 때 이 종목 얘기할 때 여기 121 이평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열어두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오게 되면 저는 부담 없이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눌린다고 해서 답답해하지만 눌리면 우리가 본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눌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눌러 들어갈 때 내가 이유나 목적이나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저게 딱 눌리기만 하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저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식은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즐거운 종목도 있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겁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니케어 뉴스 케어머니 모니터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플러스 알파로다가 걱정거리는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요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이나믹하게 강의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을 대부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걱정 접어두시고 생업에 늘 종사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달도 최소 15개 이상의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